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된 이제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니까 CHO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광합성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자연계에 되게 널리 분포하고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뭐 쌀이나 밀 같은 것들 섭취하면 섭취할 수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운동 지도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뭐 운동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면서 저희가 그걸 통해서 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당연히 운동 지도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고요. 이제 쉽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단당류 같은 경우는 소화 속도가 빠르겠죠. 좀 복잡해질수록 좀 천천히 되게 될 거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꼭 빨리 소화되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보디빌딩 하실 때, 로딩 할 때는 또 빠른 탄수화물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로딩 관련해서 영상 만들 때 그걸 참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게 되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 보통 현생 인류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은 지가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사실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래 앉아있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즉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에는 탄수화물의 지분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탄수화물이 제대로 사용하면 최고의 연료가 되고 좋은 영양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만, 대체적으로 현대인들이 좀 과하게 먹는 감은 없잖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지도자로서 회원분이 이제 감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은 꼭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양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뇌와 적혈구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최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이어트 막바지 돼서 정말 계속 배가 고프고 굶고 이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무탄 하시는 분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거의 뭐 말을 잘 못합니다. 잘 말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무분별한 탄수화물 절제 식사는 최대한 덜 하시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이 좀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분명히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뭐든지 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게 되면 이제 글루코제네시스라고 부르는 당신생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인성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이제 밖에서 여러분들이 섭취해서 혈당치가 오르는 거는 보통 이제 4시간 정도면 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당신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젖산을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글리세롤, 지방에서 나오는 거죠. 분해시키거나 이제 아미노산을 분해시키거나인데, 젖산이랑 글리세롤은 몸에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해시킬 수 있는 게 아미노산밖에 없죠. 아미노산이 지금 뭡니까?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너무 많이 굶으면 근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대략 식사한 지 4시간 이후부터 당신생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에도 글리코겐이 좀 저장돼 있거든요. 300g 정도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칼로리로 하게 되면 1200칼로리가 되는 거고, 그게 다 소모가 되기까지 대략 16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16시간 지나고서도 공백이게 되면은 당신생의 비율이 커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근손실이 좀 많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실 때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 보통 16, 8을 추천하죠. 16시간이 우리가 당신생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기 전까지의 딱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 같은 경우는 어려면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오면 많이 만들어올수록 좋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근육은 최소한 덜 잃는 방식으로 체지방과 쓸데없는 이제 군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시간이라는 시간이 잡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포도당이 어떻게 이제 근육에 저장되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면서 탄수화물이 어떤 식의 사용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해 놓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동 지도를 하실 때 있어서, 식단 지도를 하실 때 있어서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근데 트레이너는 식단을 짜주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다 하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못 쓰면은 거의 뭐 현대인 비만의 주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운동을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과 그 다음 시간에 지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